오늘은 베토벤의 운명을 살펴볼게요. 자,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차르트와 이 베토벤은 클래식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위인이죠. 자, 베토벤은 모차르트가 태어난 뒤 한 14년 뒤에 태어났어요. 1770년 12월 16일. 자, 생일을 숫자로 표현하면 이와 같고요. 자, 이 생일을 사주로 표현하면 1770년은 경인년, 그리고 12월은 무자월, 16일은 이민일로 번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베토벤의 생일은 경인년, 무자월, 그리고 이민일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베토벤을 딱 봤더니 임일간이네요. 그러면 임일간은 수잖아요. 그러면 수면 계절 중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는 수가 강한 겨울에 태어났을 때 가장 유리해요. 근데 자월, 12월 딱 겨울에 태어났네요. 그러면 베토벤은 아주 운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자월이다 그러면 수가 많다. 자, 자월 안에 있는 지장간을 보면은 임하고 개예요. 그냥 수의 양간, 음간이 다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수가 저면으로 깔려 있다. 그러면 온도로 봤을 때 겨울이니까 춥잖아요.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겨울인데요. 이 겨울 동안 여러분들 추구했던 것은 따뜻한 거죠. 그러면 내 운명이 이렇게 춥다라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걸, 뜨거운 걸 추구하겠죠. 그러면 이 명에서 따뜻한 걸 찾아볼게요. 우선 무, 뜨끈뜨끈하죠. 병정무, 정 다음에 있는 무이다 보니까 뜨겁습니다. 그래서 무 추구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연지와 월지 지장간도 한번 봐볼게요. 자, 무, 병, 갑이네요. 여기도 똑같은 인이니까 무, 병, 갑일 거고요. 자, 그러면 자월생이다 보니까 임과 개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 운명에서는 전반적으로 수가 저면으로 깔려 있고요. 이 수 저면이다 보니까 온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따뜻한 걸 지향하게 되는데 무 지향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병 지향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병 같은 경우는 화려하죠. 펼쳐지죠. 드러나죠.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길을 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.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은 일단 웅장하죠. 규모가 크죠. 이 베토벤의 음악은 가구 음악이 아니에요. 그러나 어떤 배경으로 전전히 흐르는 그런 음악이 아니죠. 날 바라봐. 너 날 볼 수밖에 없을걸? 이 음악 듣지 않고 다른 일을 너는 할 수가 없어. 그만큼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병의 에너지를 지향하고 있고 이것을 작품에 잘 반영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무인데요. 지금 무가 지금 십성으로는 평관입니다. 관이에요. 그런데 이 평관을 내가 소화만 할 수 있다라면 이 극하능을 내가 소화하게 되면 이게 명예 또는 권력의 형태로 발현이 됩니다. 그런데 베토벤은 이것을 소화를 했고요. 즉 지배를 했고 이것이 명예의 형태로 이 무가 즉 평관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베토벤은 살아생전에도 유명했고요. 몇백 년 흐른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하죠. 베토벤의 음악은 끊이지 않고 계속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면으로 수가 가득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수생목익이니까 이 인, 여기 옆에 있는 인은 또 강해지겠죠. 강한 수에 의해서 생을 받으니까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고립되어 있는 녀석은 경과 무입니다. 이 경도 토생금해서 무로부터 생을 받고 있긴 해요. 있긴 하지만 이 무 자체가 본인이 약해요. 그래서 약한 내가 경을
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실어주겠습니까?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. 그래서 무와 경이 지금 약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수가 저면이고 그리고 무와 병을 추구한다는 것은 온도 측면에서, 즉 조우라고 부르는 온도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, 균형을 맞추겠다.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양의 측면을 봤을 때 이 양에 있어서도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해요. 그러면 아무래도 양이 부족한, 에너지 양이 부족한 이 경과 무를 또 지향을 하게 됩니다. 또 추구하게 돼요. 그럼 무는 이미 에너지 양의 측면에서도 추구하게 돼 있고요. 온도 측면에서도 추구하게 돼 있고, 그리고 경은 또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이건 이제 고립됐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또 경을 또 추구하게 되겠죠.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향하는 것은, 추구하는 것은 무이고요. 이 평관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이 추구하는 것이 현실에 잘 발현이 되기 쉽고요. 그래서 명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경을 추구했고요. 이 경을 추구한 게 바로 교향곡 형태로 나타났죠. 뭐 영웅 혹은 뭐 합창 이런 거 보면은 특히 뭐 영웅 같은 경우 보면 나폴레옹을 애초에 생각하고 작곡을 한 거잖아요. 바로 그런 장군이 딱 경의 에너지입니다. 뭔가 단호하고 또 강건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, 이 경이 바로 교향곡, 여러 교향곡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일간 임은 이 월지에 통근을 하고 있죠. 나랑 같은 임, 통근. 그러면 이 연주는 내가 상단전에서 쓰는 에너지고 월주는 하단전에서 쓰는 에너지라 했잖아요. 그러면 내 하단전이 이렇게 빵빵합니다. 통근했기 때문에 하단전이 강하게 되면 나는 몸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강한 건강한 정도를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누게 되면은 지금 B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월지에 통근을 했고요. 여기서 이미 강해졌고요. 일지까지 통근했으면 A급일 텐데 이제 좀 아쉽게 일지에서는 통근을 안 했네요. 그래서 월지에 통근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B급 정도로 강합니다. B, A가 아니니까 B니까 약하다? 아니에요. 여러분들 운명을 보시면 다수는 이 강도가, 건강함이 C 이하입니다. C, D, E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소수만 A 혹은 B입니다. 그래서 A, B면 신강, 그리고 뭐 C, D, E면 뭐 신약 이렇게 가겠는데 베토벤은 신강해요. 그러면 이 강약을 대체 왜 따지냐면은 관성 그리고 재성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에너지를 상대할 때 내가 에너지가 쭉쭉쭉 빠져나갑니다. 하지만은 내 에너지가 그 내가 상대하는 재성 혹은 관성보다 더 많다라면, 더 강하라면은 내가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죠. 뭐 비유적으로 숫자를 나타내 보면은, 먼저 깨끗하게 지울게요. 뭐 이게 쓴 게 많죠. 자, 내가 일간이 아까 신강 신약을 봤을 때 내가 100이다. 근데 나를 극하는 관이 30이야. 그리고 또 내가 극하면서 에너지를 빼는 재가 20이야. 마이너스 30, 마이너스 20. 이걸 다 해도 나는 50이 남잖아요. 그리고 얘네들은 사라지고 관도 사라지고 재도 사라지고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. 그러면 나는 이 재와 관을 차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관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게 명예나 권력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. 또 재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우리 흔히 돈을 버는 걸로 나타나게 되죠. 근데 내가 관에 제압을 당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, 지배당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뭐 질병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시달리거나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. 또 재해에 시달리면 돈을 버는 것에 반대, 즉 빚더미에 또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
하지만은 내가 얘네들을 제압하면 내가 더 에너지가 더 많게 되면 이것들은 나한테 긍정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요. 그래서 베토벤은 신강했고요. 신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평관도 차지를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사주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재성도 차지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사주에 있는 평관 차지하는 것과 사주에 없는 지금 재성을 차지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차지한다, 내 것이다 하는 것은 공통점이고요. 이제 운명에 있는 것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현실에 더 잘 드러나게 되죠, 명확히. 그리고 베토벤은 유명이라는 그 명예로 평관이 잘 드러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월주는 내가 부모를 상대할 때 사용하는 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월간은 아버지, 그리고 월지는 어머니입니다. 그러면 이 월간 무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가 가득한 속에 외로이 떠 있어요.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 그런 모습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 쓰나미만 잠깐 스쳐가도 이 섬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. 이 무는 사라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찍이 베토벤의 아버지는 좀 경제력을 상실하고 베토벤은 20살 이후로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. 또한 나는 임인데 나를 극하는 무평관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또 힘들게 하잖아요. 그러면 또 아버지로 인해서 베토벤은 뭔가 고통을 겪게 되죠. 자, 베토벤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는 모차르트 흉내를 좀 내보고 싶다 해서 베토벤의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베토벤을 천재인 척 공연을 막 하고 그랬었죠.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긴 했습니다. 그럼 베토벤 어린 나이에 베토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무임충, 그러니까 지금 월간과 일간이 무임충하고요. 그리고 또 월간과 여기 월지에서 또 무임충하게 됩니다. 임과 무가 서로 충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로 임 쪽에 집중을 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. 그러면 이 임에 반응한다? 그럼 다수는 어떻게 현실에 나타나게 되냐면 우울, 공황, 불안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. 또 뭐 좀 더 가볍게 하자면 수면 장애, 뭐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유독 무기력 속에서 잠에 빠져들거나 뭐 이런 형태로 겪게 됩니다. 하지만은 이 베토벤은 이 무임충하면서 본인도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청력을 잃어가면서 수많은 엄청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죠. 바로 이 무임충에 의해서 발생한 이 임에 빠져든 겁니다. 하지만은 베토벤은 강해요. 그래서 이 무임충에 의해서 발현된 임의 늪에 빠져서 그걸로 꼴까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고 그것을 극복을 해낸 거죠. 그러니까 베토벤은 뭐 자신의 선택, 노력으로 자신의 인격을 승화시킨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임일간인데 월지, 이 하단전에 해당하는 월지 통군에서 비수준만큼의 신강이라는 그런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극복, 위대한 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. 그 다음에 이 무라는 것은 지금 평관이고요. 평관이면은 관성은 뭔가 간습, 규칙, 뭐 이런 것들인데 베토벤이 있던 이때 18세기, 19세기는 여전히 귀족들이 있던 시절이었어요. 물론 모차르트가 이미 이 음악가가 하인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이렇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. 그리고 베토벤은 그 길을 확고하게 닦아냈죠. 그래서 기존에 그 지배하는 자들, 즉 관으로서 작동하는 귀족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.
뭐 그런 일화가 있죠. 뭐 게테랑 친구인데요, 베토벤이. 자, 게테랑 같이 길을 걷다가 귀족이 지나갑니다. 그러면 게테는 그 관, 즉 관습에 맞춰서 인사를 공손히 하는데 베토벤은 오히려 그런 게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죠. 어, 왜 귀족한테 내가 고개를 숙여야 돼? 이렇게 하는 거죠. 즉, 이 나이가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평관, 무가 오히려 쓸려 나가는 정도가 되죠. 즉, 내가 제압을 해버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관에 내가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. 내가 극복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여기 인 중에는 지장간으로 갑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 갑 무충합니다. 그러면 갑은 식신이고요. 그 다음에 무는 평관이잖아요.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걸,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. 그 관에 대해서 내가 갑으로 대적을 합니다. 갑무충, 즉 목극토를 하잖아요. 자, 식신은 나의 언행이에요. 내가 뜻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이 평관에 대해서 식신을 쓴다. 평관이 아까 문제라 했잖아요. 식신은 해결이죠. 문제 해결. 근데 이 식신, 갑은 이 자월, 즉 수생목에 의해서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발달한 갑을 가지고 얼마든지 약한 이 무를 제압을 해버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떤 귀족 등에 숙이는 거 안 합니다. 이 갑을 써서요. 그리고 그 음악에 있어서도 기존에 어떤 관습들이 있잖아요. 그걸 가감하게 깨뜨리고 뭐 합창해서 대규모의 인원이 나와서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형태로 쓰게 된 거죠. 그리고 베토벤은 아까 길을 상하면서 엄청난 고뇌 속에 빠져들어 있었잖아요. 임 속에 빠져들었잖아요. 하지만은 굴복하지 않죠. 바로 식신, 평관. 식신과 평관이 만나는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. 식신으로 관을 대적한다. 그래서 이 식신제살의 힘으로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. 자, 그래서 연지, 월간에서도 식신제살, 그리고 일지, 월간에서도 식신제살. 그래서 베토벤 운명에서의 주 테마는 바로 이 식신제살이었고 이 식신제살이 성공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했던 부분을 얘기했는데요. 자, 우리가 이제 건강 영상에서 봤지만은 귀하고 관련된 에너지가 신이에요. 근데 이 신이라는 에너지는 일단 운명 속에서 드러나 있지 않고요. 그리고 이 신이라는 운이 이 운명 안으로 들어왔을 때요. 금생수 하면서 다 설기돼 버립니다. 기가 빠져버립니다. 수가 워낙에 많아서요. 그리고 또 이 신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 무랑 만나버리면 이 뜨거운 거랑 만나다 보니까 신이 깨져버리고요. 또 여기 목과 금이 충하는데 여기서 목, 금, 그럼 또 신이 또 깨지고. 그러니까 이 신을 내가 뭐 여기 경인, 연에 갖다 놔도 무자에 갖다 놔도 이민에 갖다 놔도 어디를 만나도 이 신은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신이 박살 나는 게 이제 청력을 상실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. 이제 하나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. 너무 좀 길어졌네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연지와 월지를 봤더니 인자격각입니다. 그리고 또 일지와 월지를 봤더니 인자격각이에요. 격각. 이 격각은 뭐냐면은 자, 평상시에는 둘 사이에 별 변화가 없어요. 하지만은 특정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을 하는 그런 두 개의 에너지의 상태를 격각이라 부릅니다. 자, 지금 자와 인은 서로 수생목의 관계잖아요. 오히려 서로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. 조용해요. 하지만은 오라는 운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래서 인호 반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오의 기로 바뀌어 버려요. 그러면 자워충이 일어나죠. 자워충.
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오라는 운이 오면은 인호 반합을 하면서 또 오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좌오충하게 되죠. 그러면 여기서도 좌오충, 또 여기서도 좌오충. 그리고 이미 살펴봤지만은 이 무를 중심에서도 무임충, 무임충. 그리고 이 월간과 또 연지, 일지 보면 또 간무충, 간무충. 그리고 또 연주에서도 여기는 갑과 경의 갑경충. 이건 그냥 충의 퍼레이드, 충의 파티입니다. 자, 이 충은 변화죠. 근데 이 변화가 적당히 있어야지 이렇게 베토벤처럼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충충충 하게 되면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? 하지만은 베토벤은 강하기 때문에 아까 신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걸 버텼던 거고요. 근데 이렇게 내가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운명은 내가 늙어갈 수밖에 없고 또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결국은 노쇠해져서 약해지는 때가 올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충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이제 건강했을 때는 젊은 시절에는 이 충을 물론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데 형태로 또 썼겠지만은 이 충이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. 마치 자동차 두 개가 쿵 하고 충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폭발하는 그 에너지,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바로 역사가 몇백 년 지나도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남을 법한 그런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데 잘 사용을 했던 거죠. 베토벤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. 다수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충이 많게 되면은 그냥 삶이 다사다난하다가 그냥 죽어요. 하지만 베토벤은 그것을 다 얼마든지 극복하고 오히려 승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위인임이 분명합니다. 자, 오늘은 베토벤의 명을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베토벤의 운을 살펴볼게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자바사주 바이.